저희도 중환자 병상을 이제 8배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일반 병상도 5개 일단 임시로 운영을 시작을 했거든요. 또 준중환자 병상도 한 10개 정도 더 늘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기는 한데, 지금 저희 지금 입원해 있는 환자들 중에 지금 8명 중에 6명이 저희 응급실에 와서 그냥 입원하신 분들이고, 그냥 이제 어쩌다 한 자리 비면 이제 그런 전담병원에서 상태 안 좋아져서 오시는 분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만큼이나 응급실에서 환자들이 많이 확진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병동에다가 5병상 열었는데 그 열는 시점에 응급실에 6명의 확진자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대학병원들의 응급실에 확진돼서 기다리는 사람들도 꽤 되고, 심지어 인공호흡기 하고 나서 중증환자 병상이 바로 배정 안 돼가지고 하루 이틀 동안 응급실에서 치료받고 있는 분들이 좀 꽤 되는 상황이라, 실제 중환자로 이제 지정된 환자보다 중환자가 훨씬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계적 일상회복이 실패라기보다는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 가운데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도 워낙에는 이제 그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눌 때 1단계 자체가 너무 급격한 완화다라고 계속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다만 이제 일단 열어봐야 뭐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아니까, 그러니까 급격하다는 예상은 했었고 당연히 확진자 늘어날 거고 중증환자 늘어날 거로 예상은 분명히 했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얼마나 늘어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단계적 일상회복을 할 때는 맞는데, 일단은 그 부분의 속도에 대한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어떤 경제 영역 쪽에서 상당히 급격하게 완화를 이제 요구를 했었고, 그래서 절충안이 나오는 게 지금 수준 정도의 그런 방역 완화였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든 간에 이제 이번에 한번 열어봤으니까 당연히 이제 이 정도 수준에서는 아직까지, 특히 델타 변이가 유행하는 상황에서는 안 된다라는 걸 좀 확인하게 된 거고, 그리고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방역의료분과에서 어느 정도 완화에 대해서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절충을 해줬지만, 일단은 비상계획을 만든 이유도 이런 상황에서 비상계획을 통해서 돌이킬 수 있게끔 하는 여지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이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근데 비상계획 자체의 발동에 대해서 매우 지금 주저주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단계적 일상회복 자체가 잘못 시작된 게 아니라 단계적 일상회복이 됐었을 때 이런 위기 상황이 올 수 있었다는 부분들, 그거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못했다는 부분들하고, 두 번째는 상황이 이미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계획 발동을 못했던 게 정책 실패로 보는 거죠. 일단 이제 단계적 일상회복하면서 확진자나 이제 중환자가 늘어날 것에 대한 대비가 철저히 해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병상 확보 계획들에 관한 부분들, 또한 재택치료 전환과 관련된 부분들, 이 다음에 이제 일부 이제 재택치료가 늘어나게 됐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재택치료 과정 중에서 악화되는 환자의 숫자를 줄여야 되니까 항체치료제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놔서, 특히 고위험 군 같은 경우에 경증으로 진단되자마자 재택치료 배정되기 전에 치료제를 쓸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정비가 안 된 상황에서 이제 확진자도 급증해 버렸고 중증 환자도 급증을 해버리니까, 즉 의료 체계에 대한 준비가 철저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의료 대응 자체의 한계가 빨리 도달했던 부분들은 일단 이 부분은 일정 부분 이제 정부 차원이라든지 의료계 차원에서 준비가 철저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은 예측됐는데 그 상황이 조금만 예상보다 조금 더 악화됐을 뿐인데 의료 대응 체계가 아주 흔들리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철저히 준비를 못했다는 얘기죠.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르긴 했어요. 이게 예상보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전문가들 들고 정부 차원에서도 확진자 규모가 먼저 늘어날 거다. 그러니까 5,000명, 6,000명 늘어나고, 그리고 1, 2주 거쳐서 이제 중증 환자가 늘어날 거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증 환자가 늘어나는 시점으로 예상했던 시점이 지금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한 6, 700명, 800명 정도가 지금 도달할 거로 예상을 했고, 지금 시점에 맞춰서 병상 확보 계획들이 어느 정도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백신의 그 중증 예방 효과가 일부 떨어지는 상황이 돼서 돌파 감염에 의한 중증 환자 숫자가, 예상하지 못한 돌파 감염에 의한 중증 환자 숫자가 한 3, 40%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중증 병상이 먼저 꽉 차게 됐는데, 거기에 원래 예상됐던 대로 확진자 늘어나고 중증 환자가 더 가중이 되니까 지금의 위기 상황을 만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이제 확진자 규모가 이제 5,000명 가까이 됐기 전부터, 확진자가 3,000에서 4,000명에서 급격하게 늘어나는 시점부터, 그리고 중환자가 그때 이미 600명 넘었었던 시점부터 빨리 가동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2, 3주 이후에 분명히 파국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경고들을 분명히 했고, 그때 이미 이제 뭐 적어도 인원 제한에 관한 부분이라도 발동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영업시간 제한이나 이런 이제 좀 더 강력한 것들은 준비를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 주 초에 간신히 이제, 이게 지난주죠. 지난주 초에 간신히 이제 그 인원 제한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영업시간 제한이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한 템포씩, 그러니까 1, 2주 간격이 계속 늦은 타이밍에 지금 이제 방역을 강화하는,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더 규모가 커지게 되면 그것들을 안정화시키거나 꺾으려면 훨씬 더 강한 정책을 하지 않고서는 꺾이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러면 적어도 만약에 뭐 다음 주라도 그 강력한 것 이제 거리두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2, 3주간은 계속해서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2, 3주 동안 매우 많은 사망자 발생할 게 이미 예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이제 정해야 돼서, 이게 한 주씩 미룰 상황이 아니라 사실 주중이어도 방역 강화를, 그러니까 거리두기 강화를 빨리 선포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예전 같으면, 그러니까 대구 경북처럼 1차 유행 같은 경우는 처음 겪었던 거고, 국민들도 바이러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게 오히려 이제 공포감이 문제였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바이러스가 대구 경북에 유행한다고 하자마자 전국에 있는 모든 이동량이, 어떤 뭐 거리두기 강화 얘기도 끝나기 전에 이동량이 다 떨어졌어요. 근데 이게 1년, 2년 지나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발적인 거리두기 동참이라는 부분들이 느슨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거기다 단계적 일상회복이라는 것이라는 이제 이런 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그게 약해질 수밖에 없어서,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거리두기를 강화하겠다라고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실제로 실행이 돼야지, 그때서야 이제 이동량이라든지 사람들의 접촉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전보다 자발적으로 먼저 움직이는 게 생각보다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이나 국민들도 지친 부분들도 있는 거고, 강하게 아예 정책이 시작이 돼야 그때서야 이제 이동량부터 해서 사람 간의 접촉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도, 그러니까 거리두기라는 거에 대한 수능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걸 다 알아요. 하지만 지금처럼 위기 상황에서는 강력하게 거리두기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정책이 바로 시행이 돼야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이라도 이제 병상 확보를 빨리빨리, 그러니까 좀 빨리 얻을 수 있는 병상들은 최대한 확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저기 이제 뭐 500에서 700병상의 병원들한테도 1% 중환자실, 그다음에 0.5% 준중환자실 만들려고 아예 공표가 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라도 빨리 병상을 확보하는 작업들을 해야 될 거고, 두 번째는 빨리 3차 접종의 속도를 올려야 돼요. 다행히 지금 지난주부터 이제 주간에는 한 75만 명 정도가 이제 접종을 해서 속도가 좀 붙고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벌어놓은 시간, 그러니까 어차피 2, 3주는 어차피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2, 3주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으니까 최대한 지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최대화해서, 그러니까 병상 활용도 효율화시키고, 또한 환자들 전원이나 이런 체계도 빨리빨리 갖춰가지고 빨리 입원시키고 빨리 퇴원시키는 방식들을 동원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이후에는 일단은 추가로 마련된 병상,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3차 접종으로 인한 이제 중증 환자 감소 효과들이 같이 나는 상황이 되면 조금 더 완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료 인력도 부족한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냥 있는 인력으로라도 그냥 감당하고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 과부하가 걸려도 2, 3주에 3, 4주 정도만 버틸 수 있다면 어떻든 버텨요. 근데 그게 만약에 장기화가 돼서 한 달, 두 달 이렇게 가게 된다 그러면 버틸 수가 없거든요. 체계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우리가 좀 버텨볼 테니까 좀 대책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병상을 이제 확보한 것뿐만 아니라 인력이 좀 과부하가 걸리더라도 2, 3주 그냥 좀 힘들고 하면 그냥 그때 돼서 유행 꺾여서 중환자 줄면 그때 쉬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2, 3주 후에도 확진 환자의 규모가 계속 클 수밖에 없는 상황, 특히 이제 거리두기 강화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거리두기 효과도 나타나지 않아서 중증 환자가 빨리 감소하지 않는 상황이 돼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만약에 상황이 길어지게 되면 의료진들도 이제 나가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진들이 잠깐 과부하 걸린 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유행 규모도 축소시키고 중증 환자 규모도 낮춰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죠. 예, 지금이 마지막 시기. 그리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3차 접종, 그러니까 정부도 3차 접종의 효과 때문에 좀 어떻게 버텨보려고 했던 것 같긴 한데,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3차 접종은 다 맞은 사람이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늘어났다고 하는 3, 40%의 중환자들이 감소되지만 계속 발생한 6, 70%의 미접종자에 의한 중증 환자는 안 준단 말이에요.
근데 유행 규모를 확 키워서 10,000명, 만약에 20,000명 발생을 해보면 미접종자에서의 중환자는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에서 유행을 꺾지 않으면 미접종자에서의 중환은 계속 늘어나니까 그게 계속 부담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접종자의 중환보다 훨씬 중증도가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그러니까 3, 4주 지나가지고 3차 접종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중증 환자가 생각보다 안 줄 수도 있어요. 유행 규모를 줄여놓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래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정부가 3차 접종에 기대해가지고 중증 환자 많이 줄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면도 만약에 20,000명, 30,000명 단위로, 그러니까 20,000명, 30,000명 단위로 확진자가 늘어나게 돼버리면 그때 미접종자인 중증 환자가 다 쌓여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럼 그것만으로도 일단 우리가 유행을 이겨낼 방법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의 절대적인 규모를 줄여놔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차피 유행을 꺾어야 거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꺾어야 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 감염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 지금 그 연령대 100만 명 계속 안 맞고 있거든요. 100만 명에서 만약에 계속 10,000명씩 환자 발생을 해버리면 그 연령대에서 만약에 2, 3만 명 발생을 하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60세 이상이 35% 정도 감염이 돼요. 돌파 감염자까지 합쳐서. 근데 만약에 이런 3만 명쯤 되면 60대 이상에서 10,000명씩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중증화율은 다른 연령이 월등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그 상황이 돼버리면 뭐 아무리 뭐 병상을 확충했고 3차 접종이 충분히 이루어졌어도 중증 환자 그 100만 명에서의 중증 환자는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감당 못해요. 의료 체계가. 일단 청소년 접종이 중요한 이유는 그러니까 청소년에서의 유행 상황 자체가 심상치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체 감염자의 뭐 15에서 20% 정도가 청소년이기도 한데 인구 분율당 발생수를 보게 되면 성인보다는 청소년 발생이 더 많아지고 있고 또 청소년에서의 중증 환자도 늘어서 이미 한 11명 정도 발생을 했었고 그 중에서 기저질환이 있는 아이들 3명이 이미 사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청소년에서 유행이 심하지 않았을 때는 기저질환이 있는 소수의 아이들이 유행이 심하지 않으니까 감염될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유행이 심해지고 아이들이 많이 감염되니까 그렇게 여기저기 이제 산발적으로 있는 아이들, 특히 기저질환 있는 아이들이 감염이 되고 그 아이들이 사망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아청소년에서의 유행 상황도 안정화시키지 않으면 소아청소년 연령대에 기저질환이 있는 매우 취약한 아이들의 감염과 사망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고요. 또한 학교의 등교 문제도 그렇지만 계속해서 아이들이 확진이 계속 저반에서 나오기 시작하면 뭐 2, 3일 그냥 온라인 수업, 뭐 길면 일주일씩 온라인 수업 이렇게 진행이 돼버리면 아예 그냥 학교 수업 자체가 말이 전면 등교지 전면 등교를 할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습권 보장 자체도 아예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청소년에서 예방접종을 열심히 해서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 자체가 감소돼야 등교 수업을 이제 이어갈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번 학기는 이미 너무 커졌고 방학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대로 끝날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지금 예방접종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이번 학기에 나타날 게 아니라 내년 1학기가 제대로 수업이 진행될 건지를 결정하는 제일 중요한 시기거든요. 또 게다가 지금 예방접종을 열심히 해야 아이들이 뭐 학습에 대해서 많이 떨어져 있는 아이들이 방학 동안에 대부분 뭐 방과후 수업이나 이런 것도 하겠지만 또 학원 다니면서 보충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학원 다니면서 보충해야 될 건데 학원에서 계속 지금 규모처럼 확진자가 계속 나와 버리면 학원도 운영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학원을 열심히 보내게 하려고 하시더라도 또는 학교에 열심히 다니게 하려고 하더라도 예방접종을 열심히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방역 패스에 학원 들어간 거에 대해서 일부 불만이 있는 건 이해는 되지만, 근데 만약에 애들이 학원이 빼가지고 해서 애들이 접종률이 오르지 않으면 1, 2월에 계속 소아에서 감염이 일어나고 학원에서 계속 감염이 일어날 거거든요. 그럼 학원에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내는 일이 수두하게 발생을 할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예방접종률을 올리려는 여러 정책들에 대해서 학원계가 반발하는 건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애들이 안전하게 수업을 유지하려면 아이들한테 예방접종 하라고 오히려 권고를 내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학원계가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찬성하고 아이들 예방접종 열심히 해서 학원계도 안전하게 학원을 다닐 수 있게 하는 방법을 만들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맞았는데 그거에 반발하는 건 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언제나 정책이 시행이 됐었을 때 극렬하게 반대하는 그룹들이 있고요.
아주 찬성하는 그룹들이 있어요. 근데 백신 접종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찬성하는 분들인 같은 경우 이미 접종을 해버렸으니까 뭐 찬성을 얘기할 이유도 없고 반대를 얘기할 이유도 없어요. 이미 이분들은 맞았기 때문에 난 맞았으니까 그냥 이대로 그냥 진행되면 되네. 그리고 지금 이런 방역 패스를 할 때 가장 중요한 타겟은 누구냐면 접종을 할까 망설이는 분들. 접종의 필요성은 알겠는데 그래도 좀 의구심이 있는데 꼭 맞아야 되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방역 패스를 적용할 정도로 방역 패스 적용할 정도면 정말 접종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정말 그 정도로 할 정도로 이제 안전성에 대해서는 정부도 자신이 있나 보다. 라는 생각을 주기 위한 측면들이기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의 거의 대부분은 접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접종성도 빨라지고 있잖아요, 청소년에서. 근데 극렬히 반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반대를 하니까 목소리를 키울 수밖에 없고, 또 거기에 만약에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까지 이제 더해지기 시작하면 더 강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방역 패스 자체에 대해서 만약에 어떤 시민의 권리, 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거나 이 주장을 하시는 정도면 저 정도는 당연히 그 민주사회에서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분들이 대부분 이제 백신의 안전성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너무 부각하면서 뭐 살인 백신이네니 뭐 이런 얘기들을 피켓을 들고 계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지금 성인들의 지금 90%가 예방한 접종이 어떻게 살인 백신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하게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의견들 뭐 반대하는 건 좋긴 하지만 자기네들이 안 맞는 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예. 근데 그런 부분들 통해서 뭔가 전체 여론이 반대하는 게 더 많다라고 이제 인식되게 하는 부분들은 사실 언론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걸러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언론 차원에서도 균형감 있는 보도가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